여러분, 상가는 규제가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상가는 주택처럼 규제가 없으니까 안전하다. 혹시 지금 이 생각으로 상가 투자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제가 시행사와 현장을 누비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응원합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경제 안정을 꾀하는 거 당연히 가야 할 길이죠. 하지만 투자자는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그 정책이 시장에 가져올 결과를 냉철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책은 응원하되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오늘 그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금리는 정부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결정하죠. 쉽게 말해 돈의 값입니다. 3%였던 이자가 6%가 되면 내 부담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정부가 가계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금리를 안 올려도 대출 문턱을 높여버립니다. 이걸 대출 규제라고 하죠.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시장에 돈이 마르게 됩니다. 결국 금리는 한국은행이 움직이고 내 주머니에 들어올 대출 실행력은 정부 정책이 결정합니다. 이 두 박자가 맞물려 상가 시장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담보 가치가 비교적 탄탄합니다. 반면 상가는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그냥 텅 빈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이걸 우리는 공실이라고 부르죠. 월세가 0원이 되는 순간 그 상가의 가치도 0원에 수렴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자동 항법 장치가 달린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고, 상가는 내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수동 자동차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수동 자동차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은행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상가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 가산점을 붙입니다. 규제가 없어서 안전하다. 대출 창구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바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상가의 가치는 건물 외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장사하는 사장님의 수익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서민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죠.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정비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한 지점이죠. 직원 월급을 200 줄 때와 300 줄 때 사장님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상승과 임대료 조정까지 겹치면 결국 폐업입니다. 폐업은 곧 공실이고 공실은 곧 여러분의 이자 연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선한 의도와 별개로 투자자는 이 이중 충격, 대출 규제, 임차인 수익 악화를 견딜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LTV, DSR 같은 복잡한 규제가 많죠. 역설적으로 규제가 많다는 건 정부가 그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너무 죽으면 대출을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서라도 살려내려고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가는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방어막을 쳐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자유로운 천국 같지만 나쁠 때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냉혹한 야생입니다. 이게 상가 투자의 민낯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 리스크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이겨낼 대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세요. 첫 번째, 심리적 LTV를 설정하세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못 버티는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신호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공실이 6개월 이상 가도 내 생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대출 비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남이 정해준 LTV가 아니라 내 체력이 감당하는 LTV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정책이 흔들어도 버틸 에센셜 업종에 집중하세요. 인건비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사치제 매장부터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병원, 학원 같은 필수 서비스는 정책 영향을 덜 받습니다. 특히 고인건비 시대를 이겨낼 무인 점포가 가능한 입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규제가 만든 할인율을 사냥하세요. 시행사가 힘들고 대출이 막힐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20%에서 30% 할인 분양이나 심지어 원분양가의 30% 수준까지 떨어진 경공매 물건을 잡으세요. 싸게 산 가격만큼 확실한 정부 규제 방어막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안전마진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상가는 규제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상가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 투자입니다. 어떤 임차인이 내 건물에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상가 3가지 특징, 실전 사례와 함께 아주 세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가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과정이 아름다운 성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